일단 폰세가 개막전 선발일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날짜상으로도 폰세 선수가 개막전 선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투구수 89에 맞춰둔 선수가 폰세하고 와이스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폰세가 개막전에 나서야 되는 게 일단 맞다. 지금 폰세가 변화구 같은 것도 굉장히 다 활용을 했거든요. 뭐 다 좋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좀 볼로 형성이 되니까 확실히 타자들이 골라대는 경우가 좀 많기는 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 때 보면 후 체인지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들 했고 가장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내용상 그것도 그렇고 위력도 그렇고 스텔크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체인지업이랑 같이 했을 때가 가장 좋아 보였어요. 이게 우리 리그가 어찌됐든 변형 페스티벌보다는 포심이 더 통하는 리그이기도 하고 변화구 같은 경우는 커브나 체인지업, 뭐 포크볼 이렇게 그 올드 구종들 이쪽이 아직 통하는 리그거든요. 오히려 양 사이드로 노는 것들은 우리 리그에서는 그렇게 통하진 않아요. 결국 그냥 양상문 코치가 이야기하듯이 커브 체인지업을 가지고 상대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아프지만 않으면 경쟁력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석 전에는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예전에 이제 방송을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페냐 이야기를 잠시 했었잖아요. 페냐 선수가 KBO에 적응하듯이 폰세가 적응할 가능성도 있다. 페냐가 투심 위주로 던지다가 포심 위주로 바꾸고 그 이상한 슬라이더가 하나 있었는데 커브로 바꾸고 막 그러면서 페냐가 적응하듯이 폰세가 적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와이스로 넘어가면 와이스는 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역시 여전한 스위퍼 너무 좋긴 좋더라. 커브의 위치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던져가지고 스트라이커 존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좌타자 몸쪽으로 떨어뜨리는 커브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와이스 선수가 떨어지는 공을 자체가 없었다 보니 그것 때문에 좀 와이스 선수가 불안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의 타겟책으로 하나를 커브로 본 것 같아요. 커브의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인지업. 원래 포크를 준비했다고는 했었는데 던진 거는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쓰는 게 아니라 카운터를 잡는 데를 썼어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잡기 위해서 체인지업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마지막 결정구가 스위퍼냐 직구냐 커브냐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다양한 볼배합을 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무기가 조금 생기기는 했다. 와이스 선수를 볼 때 스위퍼나 커브를 대비하지 체인지업을 대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체인지업이 위력적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좌타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우타자는 워낙 스위퍼가 좋기 때문에 우타자는 정말 잘 상대를 하잖아요. 결국 커브와 체인지업이 와이스 선수에게는 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솔직히 말하면 똑같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커터가 기본적으로 우타자 로우 코스 약간의 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높낮이가 조금 생겼습니다. 높게도 던지고 낮게도 던져요. 그 다음에 일단은 슬라이더라고 일단 자막 중계는 찍히기는 했었는데 이게 우타자 바깥쪽으로 해서 이게 넘어오는 약간의 백도어 슬라이더 같은 느낌의 구종이 하나가 있거든요. 마지막 경기 때 그거를 활용을 했고 그게 생각보다 좋게 작용을 했어요. 그쪽 코스의 변화구는 기본적으로 체인지업이에요. 근데 체인지업은 떨어지는 구종이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높은 코스에서 높은 코스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구종을 생각 안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슬라이더를 구사를 했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던졌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작년에 커터의 존재감이 약해지면서 좌타자 상대로 상당히 고생을 했었는데 의도적으로 던져서 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만약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준비한 카드가 아마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이번 시범 경기 마지막 경기 때 상당히 좋게 작용을 했거든요. 우타자도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에 꼼짝 못하기도 했었고 원래 기존의 커터의 움직임과 좀 다른 스타일의 구종이 생겼다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엄상백 선수는 최근에 이제 봤을 때 제가 좀 궁금한 구종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체인지업인지 투심인지 모르는 구종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공 하나가 있었고 몸쪽으로 가다가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돌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구종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거를 좀 의도적으로 던진 것 같기는 해요. 의도적으로. 그게 롯데 타자들한테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게 전부 아웃 카운트로 땅볼이 되는 공이 되면서 투구수가 굉장히 낮았던 이유가 못 보던 구종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렇긴 하거든요. 대처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엄상백 선수가 그걸 의도적으로 던졌다고 한다면 하나의 무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엄상백 선수는 이게 추가됐
했다? 기본적으로는 커터, 체인지업, 포심, 투심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구종이 하나가 생겼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대로 투구가 된다면 엄성백 선수는 자기 역할은 뭐 할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궁금하긴 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동욱 선수도 그렇고 문동주 선수도 그렇고 빌드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욱 선수는 기본적으로 불펜으로 준비를 했던 선수고 이게 갑자기 이제 이상규 선수가 난조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갔던 거잖아요. 똑같이 문동주 선수도 빌드업이 안 된 상태예요. 조동욱 선수 한두 경기 정도 불펜으로 좀 더 나왔다. 그거밖에 없기는 해요. 그 차이가. 그래서 궁금해하긴 합니다. 조동욱 선수 선발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조동욱 선수를 끝나는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근데 이제 조동욱 선수 같은 경우는 속구가 145km까지 올리면서 다른 구종들이 좀 살았어요. 뭐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이 구종들이 전부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게 구속 차이가 얼마 나지 않다 보니까 속구를 노리다가 변화구를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속구가 145km가 나오면서 일단은 새 구종이 다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동욱 선수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 갔던 것도 사실이고 한 2경기에서 3경기 정도? 근데 5이닝은 던지진 않을 겁니다. 작년에 김기중 선수 활용하는 걸 보면 4이닝 정도 무실점으로 던져도 한 4이닝 쓰더라고요. 조동욱 선수 5이닝은 좀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불펜으로 돌아갈 선수니까 한 3이닝에서 4이닝 정도, 투구수는 한 59 정도 강하게 던지면 그래도 선발 경험이 있잖아요. 강하게 던지는 게 중요하다. 저번에 이제 조동욱 선수가 불펜으로 던졌을 때 살짝 힘을 좀 빼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좀 오래 던지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강하게 던져야 되는 불펜에서 던지듯이 그래야만 성공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동주 선수는 현재까지 딱 2이닝 던졌습니다. 마지막 경기 때 39를 던지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를 하지 못했죠. 좀 일자를 좀 빨리 당겨야지 될 것 같아요. 조동욱 선수가 빌드업이 된 상태라면 모를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조금 더 빨리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조동욱 선수가 결국 힘들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전을 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야 쪽으로 넘어가 보면 플로리아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좀 성구안이 있을까 싶었는데 성구안도 좀 보여주고는 편이고 장타, 컨택 이런 부분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플로리아 선수에게 걱정했던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석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플로리아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몸쪽 대처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페라자 선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몸쪽을 대처를 했다. 해설위원들이 이야기하기로도 외국인 선수에게 가장 먼저 던져보는 거는 몸쪽 공이고 그 몸쪽 공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따라서 그 전략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플로리아 선수가 지금까지 잘해줬던 이유는 결국은 몸쪽 대처가 되고 있다. 여기 라고 보여집니다. 페라자 선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두 쪽이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하는 방법 그걸 테스트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 여기를 참아내면 성적이 나는 거고 참아내지 못하고 방망이가 따라다니면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몸쪽 대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터크먼 선수도 마찬가지고 페라자 선수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몸쪽 대처가 됐을 때 민폐를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페라자도 솔직히 성구안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거지 타격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현 시점 좌익수 주전은 김태형 같습니다. 네. 일단 홈런을 치면서 임팩트를 남겼어요. 이진영 선수한테 진짜 기회 많이 갔는데 결국은 잡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다가 좌익수는 1번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가 계속 기회를 받았던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현 선수가 좌익수와 1번 타자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줬어요. 도루도 하고 컨택도 하고 타점도 만들고 홈런도 만들고 상대방 입장에서 발 때문에 압박을 받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를 못할 정도기는 하니까 김태현 본인이 좌익수 주전을 차지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만 됐다 하면 힘이 빠지거든요. 그 부분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2년간 8월 9월 가는 때 김태현 선수가 확 주저앉아요. 이게 체력 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2년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주전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임종찬 선수는 우익수 주전을 확정이죠. 호주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꾸준하게 타격을 하고 있고요.
안타를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할 6푼인가 7푼인가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속성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니라 임팩트를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한 경기를 캐리할 수 있는 선수. 다만 그 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선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번을 한 것 같습니다. 7번이라는 게 솔직히, 그러니까 하위 타순이라는 게 아무래도 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타순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심 타선이 주자로 있을 때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순번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약간 임팩트가 있는 임종찬 선수를 7번에다가 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일단 툴은 가장 좋으니까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타격 스타일은 조금 바뀌었어요.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긴 한데 스타일상으로는 약간 강백호 쪽이 좀 더 가까웠던 선수인데, 지금 보면 약간 이정우 선수의 느낌이 좀 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략하는 코스를 봐도 그 로우 코스를 돌아 올리는 약간 어퍼 스윙을 하는 스타일로 이제 대처를 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을 보면 툭툭 강하게 때려내는 그런 타격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로우 코스가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약간의 스타일이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시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임종찬 선수의 그림하고는 좀 다를 거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약간 무릎을 꿇는다고 해야 되나? 무릎을 꿇면서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치는 방법도 있고 티라노 스윙처럼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의 기술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더 발전돼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은 더 향상이 되어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현 시점에서는 우익수 주저 역할을 임종찬 선수가 해줄 것이다. 이원석 선수는 그냥 대주자입니다. 작년도 그랬잖아요. 작년도 이원석 선수가 대주자 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크업을 하면서 호주전까지는 진짜 그 틀을 벗어나나 싶었는데 연습 경기, 시범 경기를 오면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안타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김경문 감독은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니까 이원석 선수는 대주자 대수비 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남은 자리는 한 자리죠. 최인호 선수하고 이진영 선수가, 두 선수가 경쟁일 겁니다. 두 선수 중 한 명이 결국은 내려갈 텐데, 이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최인호 선수가 솔직히 좌익수 경쟁을 한 게 아니에요. 지명타자 경쟁을 했지. 냉정하게 보면 문현빈 선수와 권광민 선수와 최인호 선수 이렇게 세 명이 지명타자 경쟁을 했어요. 김경문 감독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팀의 우타자가 너무 많다, 좌타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최인호 선수를 살릴 거고, 이진영 선수가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가 다 가능한 선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진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김경문 감독의 선택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보기는 합니다. 이번에 이제 내야수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유격수 주전이죠.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수비 칭찬을 했더라고요. 정말 잘한다. 밀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하주석 선수가 뭐 많은 걸 보여준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하주석 선수가 수비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한 번을 보여줬죠. 거기에다가 오자마자 안타를 신고하기도 했어요. 거기다 적시타도 때리기도 했고, 수비 능력이 비슷한데 공격에서 하주석 선수의 퍼포먼스가, 임팩트가 더 좋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게 흔들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김경문 감독이 심우준이 주전이고 여기 유격수 백업이다, 약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 아닌가? 이게 문현빈 선수가 어찌됐던 지명타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가 살아남을 가능성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노시안 선수 일단은 뭐 부상은 보이지 않는다. 작년에 참 걱정 많이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가 쩔뚝이기도 하고 홈런을 있을 때 어깨 부분이 좀 다치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노시안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보면 몸이 살짝 낮아져요. 좀 낮아졌다가 팡 튀는, 때리는 게 좀 있었는데, 후반기 때 다리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몸이 낮아지면 부하가 걸리는 거는 결국 하체니까. 두 번째는 어깨가 안 좋으니까 강하게 잡아놓고 힘있게 던지는 게 아니라 퍼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장타력이 급감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작년에도 로봇 심판 때문에 고생했다고는 하지만 홈런 페이스는 크게 뒤처졌던 건 아니에요. 18개인가를 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컨택이 떨어졌던 거지 파워 면에서는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 되면서 장타가 확 줄면서 컨택은 그대로인데 장타가 줄어들니까 막판에 미끄러졌던 이유고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원래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 그리고 로봇 심판에게 한테 적응은 했고 그리고 스트라이커 좀 낮아졌잖아요. 노시안 선수 할 때는 굉장한 메리트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시안 선수는 낮은 코스를 들어 올리는 선수니까요. 노시안 선수 올 시즌 잘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황영목 선수는 알다시피 2루 백업이죠. 안치홍 선수가 1년 내내 할 수가 없어요. 안치홍 선수 나이도 그렇고 좀만 2루수 뛰니까 햄스트링 그냥 바로 빡! 원래 안치홍 선수 햄스트링 때문에 고생도 하긴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안치홍 선수가 2루가 아닌 1루로 나오기 시작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1루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명타자 출전이 많을 겁니다. 그 사이를 들어갈 선수가 필요해요. 현재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는 황영목 선수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이도윤 선수는 초창기는 유격수 백업이었어요. 근데 하주석 선수가 올라오면서 2루, 3루 백업이 이도윤 선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현상 선수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뭐 구속이나 직구 위주로 피칭하는 게 아니라 변화구 위주로 피칭하기도 하고 직구 구속이 회복되지 않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팀 셋업이 공이 너무 빨라. 김서현 선수도 그렇지, 정우주 선수, 한승혁 선수, 박상원 선수 다 공이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른데 주현상 선수 145. 많이 나오면 150 간당간당. 타자 입장에서 155에 가까운 구속을 보다가 145에서 148짜리 공을 보면 제가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150 넘으면 좀 낫긴 나을 텐데 150이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현재 이제 필승조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한승혁 선수, 박상원 선수, 김종수 선수입니다. 일단 기사에서 김종수 선수를 필승조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김종수 선수가 필승조를 한 기억이 개인적으로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연차를 믿어보겠다, 경험을 믿어보겠다라는 이야기로 이 세 명을 이제 필승조로 보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 그리고 김서영, 김범수 선수가 7회 등판을 하는 선수가 될 것 같고 권민규, 정우주 선수가 6회 등판하는 피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롱맨은 아무래도 김도빈하고 이태양일 거다. 는 일단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명이에요. 10명이고 여기서 이제 한 명 정도는 탈락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조동우 선수가 어차피 뒤로 오니까 김도비 선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일단은 권민규, 정우주로 간다. 그리고 뭐 포수는 최재원, 이재원 여기는 설명이 필요가 없죠.